저는 지금 현재 서울에서 중학교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는 정아리입니다. 저는 영상제작과 20학번 최성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봉화방송예술대학교 24학번으로 다니고 있고 지금 실용음악 작곡 전공하고 있는 23살 이지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영상제작과 지금 재학하고 있는 최이삭이라고 합니다. 저는 독서를 이렇게 따로 시간을 내서 하는 게 조금 어렵길래 습관을 만들고자 이렇게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하고 있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오전 시간에 카페에서 독서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도서관이랑 집 책상이랑 그리고 본가에 저희 집이 이제 단독주택인데 지붕이 있어요. 지붕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 사다리에서 딱 해질 때쯤에 책 읽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독서를 할 때 도서관보다는 제 집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저는 책 읽는 시간대가 저는 낮보다는 좀 밤을 더 선호를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무드등 켜고 책을 보는 걸 더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조금 저만의 그런 공간에서 편안하게 읽는 좀 그런 안락함이 좀 좋아서 그때 좀 책이 더 잘 읽히는 것 같아서 그때 좀 저는 제 집을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그때 이제 하면서 집중이 잘 되는 날에는 뭐 적게는 5장, 많게는 뭐 10장 넘게 읽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시나리오를 쓰면서 카페에서 들어가자마자 음료를 시키고 나서 나오는 시간에 책을 읽기 시작하는데요. 그때가 제일 일어나기 직후라서 집중이 제일 잘 되고 독서가 제일 잘 되는 시간 같습니다. 본가에 있을 때는 한 4시에서 6시에 딱 해지기 직전 시간이고, 학교에서 여기 자취하고 있을 때는 보통 자기 전에 한 새벽 1~2시쯤에 많이 하고 자는 것 같아요. 밤이고 시간이 되면 가끔 오후에도 한 번씩 있긴 하는데 밤이 더 많이 읽는 것 같습니다. 저는 책을 선택할 때는 제가 주로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하기 때문에 심리학이나 교육심리학 뭐 이런 주제 쪽에서 책을 선택합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많이 책을 빌리는데 신착서가라고 좀 사람들이 많이 읽을 만한 곳에 두는데, 거기가 웬만하면 좀 최근에 핫한 책들이나 많이 읽어 보이는 베스트셀러가 있어서 그런 장르를 많이 선택합니다. 보통 음악 관련 책이면은 장르를 가리지 않고 좋아하고, 그 외에 에세이나 이런 거는 책 제목을 보고 많이 선택합니다. 저는 표지는 보진 않고 작가를 보는 것도 좀 많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좀 내용을 좀 더 많이 보는 편이라서 작가, 그 다음에 내용을 좀 더 보는 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님이 책 읽는 거를 중요하게 여기셔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책의 많은 환경을 이제 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이 돼서도 책을 읽으려고 노력했고, 점차 저만의 취향이 생기면서 책을 찾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심심했습니다. 처음엔 취미를 찾다가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질려서 도서관에도 가고 큰 서점, 교보문고나 이런 데를 갔었을 때 그 서점에서 있는 조용한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서 책을 접해봤던 것 같습니다. 시작했을 때. 저희가 시골에서 23년째 살고 있는데, 어머니랑 아버지가 책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본가에 가면 책장 큰 게 한 5개 정도가 있는데 그게 다 책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둘씩 빼서 읽다 보니까 좀 친숙하게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책을 많이 사주셔가지고 동화책 좀 많이 읽으면서 좀 책에 대한 재미를 느꼈고, 제가 책을 좀 제대로 읽었던 시기가 군대인데, 군대에서 할 게 없다 보니까 책을 좀 더 많이 읽었어요. 그때 조금 습관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책에서 이제 관심 있거나 따로 정리해 놓고 싶은 거는 이렇게 찍어 놓거나 아니면 노션에다가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뭔가 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을 하거나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책을 읽고 제가 느낀 점을 그냥 곰곰이 생각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블로그를 하는데 꼭 다 읽은 책의 제목을 블로그 글의 제목으로 써서
그거랑 관련돼서 최근에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글을 씁니다. 일단은 저는 조금 메모를 하려고 하는 습관이 좀 있어요. 일단은 책을 보고 좋은 글귀가 있으면은 핸드폰에 적어 놓거나 아니면 글로 적어 놓거나 이렇게 해서 조금 제 생각을 좀 정리해 놓는 편입니다. 저는 파울로 코엘로의 연금술사라는 책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벌써 한 3번 읽었고 영어 책으로 사서 또 읽었습니다. 저는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감정이나 자기에 대해서 되게 잘못 알고 있었던 느낌?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세상이 이렇게 크구나, 나는 이렇게 작구나를 알게 된 그런 생각을 들게 한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판타지 소설인데 하얀 늑대들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게 되게 특이한 게 주인공이 싸움을 전혀 못하는데 말과 임기응변 하나만으로 세상을 구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용기가 됐었어서 저도 그걸 좀 본받아서 살려고 한 것 같아요. 한 중학생 때부터. 인생책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책은 다 읽으면 읽을수록 느끼는 게 다 비슷하고 아직은 저 아직 와닿는 게 비슷해서 아직은 인생책은 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독서를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경험들, 그러니까 대리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변화했을 때, 어떤 마음가짐을 변화했을 때 그 달라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저 또한 그들이 이제 지향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많습니다. 뭔가 제가 되게 바쁘거나 힘들 때 이 책을 읽으면 아, 내가 진짜 아무런 존재가 아닐 수 있구나라는 것과 동시에 미래 걱정하는 것보다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걸 책을 읽으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를 좀 초등학교를 5년 다니고 중학교를 4년 다니고 고등학교를 1년 다니고 자퇴하고 지금 이제 5년 만에 대학교를 들어오게 됐는데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세상을 접할 기회가 많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저한테는 여행 다니는 거랑 책에서 그런 것들을 얻는 게 조금 컸던 것 같아요. 독서를 통해 가치관이 변한 것보다는 저는 약간 책을 읽는 이유가 약간 좀 저의 어법, 얘기하는 습관이나 조금 말하는 걸 조금 많이 배우려고 책을 많이 읽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책을 읽으면서 좀 변했던 게 좀 생각하는 거나 좀 글을 쓸 때 조금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좀 습관이 좀 생긴 것 같아서 그런 거에서 좀 가치관보다는 좀 저의 생활 패턴이나 좀 글 쓰는 습관이 많이 바뀐 것 같아서 조금 좋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 로얄드 달의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 있는 그 찰리처럼 이렇게 공장을 가는 경험을 함께하면 얼마나 재밌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보통 책 속에 이런 소설이나 이런 책보다는 자기계발이나 동기부여에 관련된 책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저자와 같은 삶? 같이 뭐 대화를 해보거나 그 사람의 삶에서 옆에서 좀 지켜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앞서서도 말했지만 그 하얀 늑대들의 주인공의 이름이 이제 카셀인데 그 친구랑 이제 같이 한번 시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볼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좀 어려운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수잔 콜린슨 작가가 쓴 헝거게임의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여주인공 캣니스랑 좀 같이 하루를 보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헝거게임이 3부작으로 나뉜 소설인데 그 안에서 이제 여주인공이 이제 조금 뭐라 해야 될까 무너져가는 도시에서 반란의 상징이 된단 말이에요. 좀 그런 인물 곁에서 조금 있으면 뭔가 다양한 에피소드를 겪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책을 선택할 때 이렇게 웃긴 장르보다는 좀 정보 위주의 책을 고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이 상황이 너무 공감돼서 웃기기도 했지만 반대로
되게 슬픈 내용은 공감이 돼서 혼자서 책을 보는 순간에도 막 울컥했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웃긴 책은 거의 안 봐가지고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 한강 작가의 채식 주제를 읽었었는데 황당했던 게 조금 있었어요. 왜냐면 글 자체가 되게 조금 직설적이고 조금 되게 선정적이고 좀 되게 자극적인 글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처음으로 책 읽다가 놀랐거든요. 이게 영상으로만 잔상이 남을 걸 생각을 했는데 글로도 잔상이 남는다는 느낌을 처음 받아가지고 이렇게도 조금 되게 황당하고 조금 되게 당황했던 순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사람의 삶에는 이렇게 희노애락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로맨스다, 판타지다 라고 이렇게 한정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들어간 하나의 재밌는 소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한 남들을 봤을 때 저는 어떻게 보면 코미디 장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스스로 저에게 봤을 때는 현실적인 드라마 같은 장르라고 표현할 수 있어서 코믹 드라마 장르라고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전 사실은 청춘 드라마였으면 좋겠긴 하지만 그냥 약간 평범한 인생을 산 에세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딱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 인간 성장 드라마. 네, 저는 제 인생 책인 파울로 코엘호의 연금술사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책이 그 주인공 양치기 소년이 이제 꿈을 꿔요. 그래서 그러니까 피라미드 아래에 보석이 있다라는 꿈을 너무 생생하게 3일 연속을 꾸고 그걸 찾으러 피라미드를 찾아가는 것이 맞을까 고민을 하다가 거기를 힘들게 힘겹게 결국 떠나는 과정 가운데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또 다시 돌아오는 과정까지 너무 재밌고 정말 약간 감동적인 면들이 있어서 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책이 어떻게 보면은 또 신앙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제 자연과 같이 대화를 하고 또 그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도 되게 성경적인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이제 삶의 중요한 결정을 했을 때 그 주인공이 피라미드를 보러 갈지 말지에 대한 고민부터 또 이제 가는 길 가운데 선택하는 선택의 과정을 보면서 사람도 결국은 이제 죽기까지 계속해서 선택을 통해서 내 삶이 이어질 텐데 나도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항상 생각을 해야겠다라고 그런 다짐을 했던 책입니다. 이 책은 마치 하나의 영화 같아서 정말 이렇게 빠르게 읽어지는데 여러 번 읽으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좀 돌아보고 그다음에 또 꿈을 꾸고 또 희망을 갖는 그런 독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인데 나는 나의 20살을 가장 존중한다 라는 책인데 지금같이 20대에 느낄 수 있는 감정들에서 후회를 한 저자가 이제 40대, 50대에서 들어서 쓴 그런 책인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독서 습관이나 삶의 습관들 같은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깨닫게 해준 책이라서 그 책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이 책에서는 일단 제가 가장 생각나게 한 큰 주제는 하나의 주제 습관이 있었는데 운동 60분, 독서 60분, 3분 명상이라는 하루의 습관이었는데 이 주제라는 걸 가지고 되게 부자가 되는 법이나 세상에서 부자가 어떤 루틴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읽게 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일단
걱정이 많이 사라졌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촬영을 준비하거나 어떤 공부를 하게 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이런 생각도 가끔 들 수 있었는데 책을 읽으면서 지금 그게 중요한가? 그냥 지금 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만족해야지. 뭐 당장 내일 뭐 안 될 수도 있고 내일 뭐 세상이 멸망할 수도 있는데 왜 지금 그런 걱정을 하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런 책 덕분에 그런 걱정을 좀 줄였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되게 소중한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졸업을 앞둔 남자분이라고 전에 들었는데 제가 2년 전에 읽었던 김진세 작가님의 길은 모두에게 다른 말을 건넨다라는 에세이가 있습니다. 그게 저는 추천하고 싶어요. 번아웃을 겪은 정신과 의사가 오랫동안 너무 하고 싶었던 스위스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면서 그 길에서 만난 각기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들으며 느꼈던 것들을 책으로 표현했던 것들인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인상 깊게 다가왔어요. 똑같은 길인데도 이렇게나 느끼는 사람들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는 가장 실감을 했던 거는 느리던 빠르던 길은 항상 거기에 존재를 하고 있고 그냥 천천히라도 완주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의를 두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졸업을 하고 사회를 나가는 게 사실은 누구에게나 오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꼭 남들처럼 그 길을 걸으면서 남들처럼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각자 그 길을 걸으면서 다르게 느끼는 게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유롭고 좀 편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갖고 왔거든요. 이거 언어의 온도라고 이기주 작가가 쓴 책인데 이거를 제가 갖고 왔던 이유가 일단은 이기주 작가가 되게 짧은 문단으로 많은 글의 의미를 전달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글귀가 하나 있는데 제가 정리해놨는데 잠깐만요. 꽃도 그렇지 않나 화려하게 만개한 순간보다 적당히 반쯤 폈을 때가 훨씬 더 아름다운 경우가 있다. 절정보다 더 아름다운 건 절정으로 치닫는 과정인지도 모른다라는 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이 전 되게 아직까지도 좀 많이 와닿고 되게 좋아하는 글 중 하나인데 이런 글들이 언어의 온도에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읽으시는 분들도 조금 그런 좋은 인생 글귀를 좀 찾으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해서 갖고 와봤습니다. 저는 소설이나 에세이는 아니고요. 그냥 이제 이기주 작가가 본인이 살아가면서 느꼈던 단어에 대한 그런 다양한 관점, 시선들을 담아낸 책들이거든요. 제가 읽으면서 느꼈던 게 제가 알고 있던 그런 단어들도 좀 새롭게 재해석하거나 새로운 관점으로 봤던 그 관점들이 많아서 언어에 대한 조금 다양한 관점들을 볼 수 있게 해서 저는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약간 긴 문장도 이렇게 짧게 표현할 수 있구나를 좀 감탄을 많이 했어가지고 이 책을 읽고 나서 조금 이게 이기주 작가가 쓰는 글 스타일대로 좀 많이 글을 쓰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하면서 되게 긴 문장도 짧게 조금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하는 좀 버릇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정보다는 약간 저는 좀 이성적으로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거는 뭔가 단어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책이고 그 단어에 대한 조금 다양한 입체적인 걸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본인의 그런 고집 그런 거를 조금 깨고 읽으면 전 되게 언어를 조금 더 재밌고 좀 유익하게 읽을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저는 그렇게 읽으면 좋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처음 봤을 때 유명한 책을 내가 드디어 읽는구나. 소설이 아니라 뭐지? 좀 판타지인가? 깊은 이야기인가? 아니면 되게 좀 어려운 책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일단 책을 처음 추천받았을 때는 되게 두껍다. 그리고 글귀가 많아가지고 처음에 그냥 일반적인 다른 자기 개발서들하고 좀 비슷한 느낌을 받기는 했습니다.